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5년 상반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분 자기소개서, 경험, 경력사항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이번에 문항이 다 바뀌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요. 문항 자체의 문구가 조금 어색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풀이를 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는데요. 저희가 시원하게 풀이해 드릴 테니까 영상 잘 보고 따라와 주시고요. 첨삭 필요하신 분들은 말미에 첨삭 프로그램 설명도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루다 코치님께서 따끈따끈하게 풀이해 주신 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글이 있고 관련 링크 달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채용 공고 있으니까 살펴보고요.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고객안전 3명, 운전 10명, 신호 2, 궤도 1, 기계 1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뽑는 편입니다. 요즘에 9호선 운영 부분 채용 자체를 좀 적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수준이죠. 공고를 보면은 23일 수요일부터 30일 수요일 5시까지 접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일정, 필기시험 5월 17일에 봅니다. 17일. 그리고 원래는 보통 그 다음 주에 발표가 됐는데 다다음 주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걸리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5월 30일에 발표가 나고요. 우리 면접 특강도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지금 합격률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9호선 운영 부문 재직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약 10%가 저희 학생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대단하죠. 면접 합격률 굉장히 높고요. 많은 학생들 배출했으니까 면접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면접 특강 홍보 영상은 17일에 여러분 필기시험 보고 나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험 경력사항 먼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설명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요거는 블로그 들어가서 내용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관련 내용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1번 문항 보겠습니다. 지원한 분야와 관련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측면이 뭐냐요? 이 측면이라는 워딩 자체가 좀 많이 모호하죠. 네. 이것이 당신의 커리어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저는 그 자소서 문항에서 당신이라는 표현도 처음 보는데 보통 귀하라고 하죠. 네.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업 윤리랑 자기 개발을 보려고 출제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게 우리 직무의 특성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커리어 얘기도 해줘야 되겠죠. 그 연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 직무에 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커리어에 어떤 관련이 있냐, 요 단계로 써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 내 그 지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좀 서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9호선은 어떤 직무든 간에 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의식, 안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좋겠고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 쓰면 되는데 수월하게 쓸만한 게 이런 것들이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생겼는지를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이 왜 생겼는지. 그래서 개인 경험을 통해서 이 계기를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경험은 학창시절, 군복무, 봉사활동, 인턴 등등, 뭐 아르바이트도 괜찮고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계기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무와 내가 말한 그 가치를 연결해 줘야 되겠고요. 9호선 운영 부분 우리 직무에 이 가치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답변 예시에서 좀 살펴보고요. 커리어 목표 연결. 이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내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지, 철도 전문 인력이 되고 싶은지를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뭐 가능하면은 단계적 목표를 넣어주는 게 좋기는 해요. 밑에 문항에서도 단계적인 거를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변 예시를 좀 보면 이해가 쏙쏙 될 건데 한번 보자고요. 자,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같이 얘기했죠. 문항 다시 보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측면이 뭐냐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측면은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특히 지하철 운전직은 수많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직무이기 때문에 안전우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재상이랑도 좀 연결을 지어줬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가치를 가지게 된 계기입니다. 군복무 중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운행을 마쳤습니다. 특히 포구성 야간 운행 중에도 침착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무사 복귀했을 때
정확하고 안전한 운전이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은 혼자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요. 시민의 안전 전체 시스템, 현장 직원들과 협업 속에서 작동을 한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한 채의 실수도 없이 운행을 마치기 위해서는 이 집중력과 체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군 시절 배운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운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이 직무랑 가치를 연결을 좀 지어줬죠. 그 다음에 커리어 목표 써줍니다. 단기적으로는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는 선도하는 운전 교육 및 매뉴얼 개선에도 기여하고 싶다. 철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에 안전과 신뢰를 더하는 운전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게 나의 목표다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고객 안전 직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 만족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학창 시절 지하철 민원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가치를 체감을 했대요. 노약자 승객이 목적지를 찾지 못해 당황하고 계셨는데 노선도 설명과 함께 최종 환승 위치까지 설명을 해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직무 역량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분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준 사람은 처음이라며 고마워하셨다. 당시에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안내하는 자세가 신뢰를 이끌 수 있다는 걸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제시 플러스 계기까지 설명을 해줬고요. 이제 연결을 지어줘야겠죠. 고객 안전 인증은 현장의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고객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직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히 규정을 숙지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고객과 마주했을 때 이런 공감하는 대응 능력이 있어야지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담당자가 되고 싶다. 나아가 반복적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높이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후배들에게도 이런 전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항인데요.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중심으로 먼저 서술을 해주고 우리 직무, 내가 지원한 직무랑 그 가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 목표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2번입니다. 당신의 과거 경험이나 역량이 지원한 직무의 다양한 업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경험, 역량이 직무의 업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러니까 직무 관련 경험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고리까지 얘기를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무 연관성이다.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관련된 역량이나 경험이 있냐?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라는 얘기고 당연히 직무기술서 참고해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써주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작성 방향을 보면 직무의 핵심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해주고요. 중요한 역할, 임무, 업무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객 안전직은 시설 점검을 넘어 안전을 실시적으로 책임지는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당연히 관련 경험 바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실제 경험을 통해 증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경험 중에 지원 직무와 유사 경험, 관련 경험, 유관 경험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량이 드러나게끔 써주면 됩니다. 직무와 연결 지으라고 말씀드렸죠.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해 주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험을 쓰고 이러한 역량을 길렀고 우리 지원 직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강점이 될 거다. 같은 형태나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약간 포부 같은 그런 형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시를 볼게요. 운전직의 다양한 업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안전운행 능력과 체계적인 차량 관리 습관이다. 지하철 운전직은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무이기 때문에 단순한 운전기술보다도 정확한 절차 준수, 철저한 사전 점검, 피로 관리 등 안전 중심의 방식이 필수다. 우리 운전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너네 업무가 이렇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티를 내주는 거죠. 이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물류회사 운전기사, 택배 기사로 근무했던 경험이군요. 안전운행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침 차량 출발 전 브레이크, 타이어 등의 부품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이 생기면 보고해서 선조치했다. 이렇게 안전의식을 내가 발휘했다라는 얘기죠.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을 예방하고 정시 배송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위에서 피로관리 얘기했죠? 예, 그거 얘기합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휴식을 하고요. 스트레칭 병행해서 집중력을 유지했다. 우리 그 운전직 업무 수행할 때도 계속 지하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예방이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한 얘기도 해 주고요. 안전한 운송이라고 우리 운전직의 업무랑 계속해서 연관 지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9호선 운영본부 운전직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해진 운행 절차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무사고 운행과 신뢰할 수 있는 운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줬습니다. 이번에 고객 안전직을 봅시다.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서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비상 상황 시 침착한 판단, 효과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유관 경험이 있네요. 철도기관 인턴. 이게 없더라도 괜찮아요. 카페에서 근무할 때라든가 다른 아르바이트나 군대에서 침착하게 해결했던 경험이나 이런 거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거면 다 괜찮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갑자기 정지를 했고요. 노약자 한 분이 중간에 머물러 불안해하셨고요. 혼란스러워했다. 즉시 승객을 안전된 장소로 이동하고 안내하고 말을 걸면서 긴장을 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상황을 관제실에 빠르게 전달을 하고요. 인근 직원들을 협력해서 통행을 통제했다. 왜냐면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췄다는 건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탑승을 시키면 또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고객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현장도 정상화시켰습니다. 상급자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안전 조치 일지 작성 및 상황 공유 과정에서도 판단과 행동이 적절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나의 안전의식을 발휘해서 조치를 한 능력이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부서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고객 안전직에 필요한 현장 대응력, 소통 능력, 책임감을 습득했다. 입사 후에도 고객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현장 직원이 되겠다. 뭐 꼭 이제 고객 입장에서 사고하겠다라는 표현도 괜찮긴 한데 이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현장 직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셔도 그런 멘트로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항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문항은 면접에서 바로 출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문항이기 때문에 정말 잘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인재상 얘기가 나왔고요. 공사가 추구하는 인재상 중 당신이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뭐냐?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재상 중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죠. 이건 서울교통공사 자소서 써보신 분들은 쉽게 쓰실 수 있었을 거예요.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 및 행동 사례를 기술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사항 하나를 골라가지고 거기랑 관련되어 있는 나의 경험을 서술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조직의 자기계발 능력이죠. 그러니까 부합하는 인재상이 뭔지 관련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서울교통공사 인재상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 분야 최고를 지향하는 인재, 최고 수준의 안전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애,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을 주도하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사람, 나와 동료의 성공, 공사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재상을 선택하고 이유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걸 고르라고 하니까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의미를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인재상을 골랐는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인재상마다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재 정리도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쓰면 좋은 키워드도 보고 참고해서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직접 보시면 되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은 안 하고요. 인재상과 관련된 경험을 이제 써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소재 보시고 관련된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과거 뭐뭐한 상황에서 저는 이러이러한 태도를, 뭐 협력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행동으로 실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상황, 행동, 결과 구체적으로 붙여주면은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직무와의 연결 및 입사 후 포부 써주시면 되겠죠. 직무 적합성,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앞으로 내가 입사해서 어떻게 이걸 실천할 건지, 안전, 혁신, 협력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직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지향하는 인재에 가장 부합한다. 평소에도 작은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일의 우선순위를 안전에 두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 설명해줬고 예를 들어줘야죠. 셔틀버스 운행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우천, 승하차 지점이 매우 미끄럽고 혼잡해졌고요. 노약자 고객과 유모차를 동반한 고객이 많아 위험 요소가 증가했다. 이 상황 분석을 굉장히 좀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저는 셔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바닥 물기 제거하고요. 손잡이를 이용해 오르내리도록 안내했고요. 유모차 얘기 앞에서 했기 때문에 또 해주는 거고요. 접지 못해 당황하던 고객을 도와서 차량에 실어드렸고요. 정시 운행보다 안전한 탑승을 우선시하면서 상황을 차분하게 조율했다. 물론 이게 운전직이 정시성이랑 안전 둘 다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안전이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상이 있는 거고요. 사고 없이 혼잡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생각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었다. 입사 후에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 고객안전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객안전도 물론 안전으로 쓸 수 있지만요. 이번에 협력으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혼자 하기보다도 주변과 소통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고 실천해 왔다. 구체적으로 철도기관 고객안전부서 인턴 당시 자동 발권기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불편이 잦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만이 커졌고 대응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협력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협력 문제로 인식을 하고요. 전자기술팀과 직접 연락해 상세 로그를 받아서 공유했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응대 매뉴얼을 수정해 가지고 임시 발권 안내 프로세스를 정립했고요. 역사 안내 방송과 동선 유도까지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이 현저히 줄었다는 효과까지 결과까지 얘기를 해주고 부담도 완화됐다라고 해줬고요. 이렇게 협업하니까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발매기나 환급기처럼 이 기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역직원이 일단은 초동 조치. 왜냐면 고장 났을 때 전자 직원이 출동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초동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전자 직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현실 고증을 약간 해본 문항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죠. 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예상하고 대비했던 경험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예측, 선제적 대응력, 관찰, 실행력,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문항이라서 뭐 난이도가 높기는 한데요. 그냥 그 문제를 예측해가지고 예방했던 경험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한 경험으로 준비하라. 그래서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대응했던 경험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내용들을 쓸 수 있는지 좀 가져와 봤고요. 운전지, 고객안전지, 공통기술지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좀 소재로 준비를 해 왔고요. 멈춰서 잠깐 읽어 보시고요. 작성 방향, 스타 공식, 뭐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 뭐 어렵진 않고요. 상황 설명, 문제 예상하고 행동 및 대비하고 결과 어땠다. 뭐 배운 점까지 얘기해 주면 끝나겠죠. 작성하기보다는 이러한 그 틀,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경험 상황을 정리해 주고 쓰면은 여러분들 좀 수월할 거예요. 살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어떠한 조직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지, 그 롤, 나의 역할, 그 환경,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놓쳤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예측했다. 문제는 이거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행동, 실제로 얘기해줘야죠.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그 대응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량상 이제 좀 뭐 넘어가면 5번을 좀 생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예상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무엇을 했다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추가로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측했다는 게 퇴색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애들이 좀 가볍게 여겼다, 소홀했다 이런 표현들로 대체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예시를 보면 이제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져와 봤습니다. 고객 응대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번호표를 부여하고요. 음료가 준비되면 번호를 부르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구조상 대기 공간이 좁아가지고 번호를 인식 못하거나 음료가 잘못 전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막 가져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지를 했지만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불편과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음료가 바뀌는 일도 있어서 고객들이 예민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을 위해
진동 베이스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고요. 벤치마킹입니다. 운영 방식을 참고해서 매장에 적용하고자 했고 상부에 건의를 했다. 요거는 좋죠. 예, 업체와 견적을 비교한 뒤 본사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넣어주면 차별화가 됩니다. 그 결과 본사에서 허가를 받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매장에 도입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과 얘기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품질과 업무 흐름도 향상시켰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분량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했고요. 배운 점을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좋은 자기소개서죠. 말씀드린 대로 틀을 먼저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 살을 붙이는 형태로 작성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전문성, 즉 내가 지금 약점, 부족한 점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고요.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단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는 건데, 이제 지원한 분야니까 직무랑 연관 지어가지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커리어 목표가 뭔지도 나와줘야 되겠고요.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목표가 뭐고요? 그래서 약점은 이건데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단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전문성 향상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거고요.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보완하기 위한 그 단계적 노력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목표 설정해 주시고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필요 역량을 좀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데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내 역량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도 간단하게 언급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완할 거다 라는 논리인 거죠. 그 다음에 단계별 계획 제시를 합니다. 뭐 방법이 다양한데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얘기해도 되고요. 초기, 5년차, 10년차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계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고,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써주시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눠준 게. 개별적이면 안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했다면 습득한 이론 지식을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할 건지, 이론적 지식과 실무 전문성을 발휘해서 뭘 할 건지 이렇게 이어줘야 됩니다.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할 건지까지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단계 플러스 연장선 느낌으로 서술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운전직이랑 신호직 예시로 좀 가져와 봤고요. 정확한 안전 운행을 위한 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후배의 양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운전 전문가가 되고 싶다. 커리어 목표 얘기해 주고요. 이를 위해 강화해야 할 전문성은 운행 매뉴얼에 대한 이해와 침착한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두 개를 적을 필요 없어요. 약점은 좀 최소화할수록 좋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매뉴얼 숙제에 그치지 않고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천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방향만 얘기해 줍니다. 일단 방향. 왜냐하면 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철도 운전 관련 자료,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 학습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훈련 경험도 쌓고 있어요. 방향 얘기해 주고요. 입사 후에는 단기적으로는 매뉴얼 규정 상황별 조치를 숙지하고요. 초기에는 선배님의 운행 보조를 통해서 현장 감과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체득하겠다. 중기적으로는 반복 운행 경험을 통해서 무사고 운행 실천하고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힘을 기를 거다. 앞에보다는 조금 구체화가 더 되었죠. 중기니까. 그럼 장기 뭐예요? 후배들 교육 조언, 안전문화 실천하고 전파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부 간단하게 생명과 신뢰를 책임지는 운전 직원으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신호직무에서 시스템 정확하게 이해, 실무에 능통한 기술 인력으로 성장한 뒤 시스템 운영 계획과 기술 개선까지 주도하는 인재가 되고 싶다. 이거 인재상이랑도 연관 지어지죠. 그래서 커리어 목표 얘기했고요. 강화해야 할 전문성은 이론에 대한 이해와 실전 적용 능력이다. 신호는 철도 운영의 핵심이며 단 하나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분야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초 전기전자 이론과 신호 방식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있고요.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거야? 초기에는 원리,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 기반을 탄탄히 쌓고요. 선배분들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실무 감각을 익히겠다. 중기적으로는요, 반복된 현장 경험과 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통해서 장애 예측도 하고요, 신속 대응을 해요. 실무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혼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멘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 원활한 유지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장기적으로는 각종 장애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요. 운행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기술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확장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실력 있는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고 안전에 근간이 되는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였지만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간단했기 때문에 이게 면접 가서도 동일합니다. 면접관이 말을 어렵게 할 때도 핵심이 뭔지 파악해서 그에 맞게 대답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첨삭 프로그램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올려서 주말,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하면은 그래도 시간이 한 5일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쓰고 첨삭 받으실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적부자소서이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면접 문항으로 그대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작성을 해주셔야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삭을 받는 걸 적극 권하고요. 이 풀이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코치님들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NCS 능력 중심 채용에서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해 온 사람들입니다. 저 포함해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하반기에 코레일 서류 평가가 있었던 때에 저희가 28명을 담당을 해서 2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도 10명 중에 9명이 합격을 했어요. 내용들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오픈 채팅 이루다 코치님이 전담해서 받고 계시는데 구호선 운영부문 직렬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좀 잘 읽어주시고요. 저희 NCS 능력중심 채용에 기반해서 피드백 기재해서 송부해 드리고 피드백뿐만 아니라 문장 수정도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코멘트 앤드 문장 수정으로 진행을 한다. 다만 대필은 하지 않는다. 뭐냐면 흔히 말하는 저 이런 경험했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하고 경험만 주시고 문장을 저희 보고 쓰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그런 노베이스 작성을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저희 풀이를 참고해서 작성하고 완성도 높은 자소서일 경우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믿고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보면서 소재가 좀 빈약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카톡으로 당시의 상황이나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 등등 필요한 부분을 여쭤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완성도가 높고 면접 대비도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삭 한 방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요. 꼼꼼하게 여쭤보고 진행한다 말씀드렸죠. 원차 원키를 추구한다는 거고 문체 일관성을 위해서 5문항 전체에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2회 첨삭부터는 문항당 추가 비용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을 명확하게 하고 원샷 원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해 첨삭이 이뤄지는 부분은 밑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분쟁 방지 차원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3만원인데 짜잘한 조정 비용은 안 받고 수정을 하는데 어떨 때 소재를 바꾼다거나 기존에 협의했던 스토리랑 다른 내용으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다 완성을 했는데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건 새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 문항당 비용이 추가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방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저희가 이걸 돈 더 받으려고 마련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분쟁 방지를 위해서 한 번에 할 때부터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항당 4만 원이고 5문항 전체 하시면 원래 20만 원인데 18만 7천 원으로 할인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면접까지 바라보고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신청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래 오픈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최대 소요기간 3일이지만 지금 주말부터 시작해서 가급적이면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무조건 받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할 거예요. 네, 첨삭 관련된 문의와 신청은 여기 오픈 채팅 누르면은 우리 이루다 코치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면접에 오면 저희가 작성하신 자소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분들 최종 합격 시킨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고퀄리티의 첨삭 진행할 예정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보셨으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자소서 해설 마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면접 특강도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 30일에 개강입니다. 미리 홍보 영상은 이쯤에 여러분들 필기시험 볼 쯤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접수 잘 하시고요. 필기도 뚫으셔서 우리 면접 특강에서 또 뵈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